내가 자존감을 높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뭘 잘할 수 있을까? 막 이런 것만 엄청 생각을 했는데 나에 대한 생각들이 결과적으로 그렇게 도움이 안 됐다는 거예요. 사람이 미칠 것 같아. 자존감이 낮다고 생각하고 삶이 불만족스럽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치명적으로 하는 실수 중 하나가 안녕하세요, 다니엘님.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찍은 것 같네. 제가 뉴스의 시대를 하면서 어, 평소에 읽지도 않은 뉴스를 엄청 많이 읽고 있거든요. 좋죠? 내 옆에 있으면 유익한 거 많이 본다니까. 아주 교양이 뿜뿜하고 있습니다. 요즘. 근데 이게 아마 이게 편집돼서 유튜브에 올라가는 건 점점 더워지는 시기가 아닐까 한데 제가 좀 안타까운 기사를 읽었거든요. 한번 알려주시겠어요? 봄이 누구에게나 따뜻한 건 아니래요. 뭐 연인들만 좋겠지? 그래서 오히려 봄철에 자살률이 올라간대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공통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래요. 스프링 피크라고 해가지고 국가 통계 포털 코시스에 등록된 자료에 의하면 3년간 매해 자살률이 높았던 시기는 2021년도에 3월, 그리고 2022년도에 4월, 2023년도에 5월이었대요. 다 봄이구나. 네, 다 봄이에요. 신기하잖아요. 신기하네. 제 나름대로의 생각을 말하면 봄철이니까 아까 말씀하셨듯이 연인들도 나들이 나가고 가족들도 나들이 나갔는데 그런 거에 대비해서 나는 그러지 못하니까 좀 거기. 근데 그렇게 따지면은 생각해보면 연말에도 사람들끼리 연말 연시에도 많이 만나고 더 허탈할 수 있는데 그건 좀 신기하네요. 그리고 전 세계에서 다 그렇다는 거죠. 네, 전 세계적으로. 그러면 날씨 탓도 아니고 그러게요. 신기하네. 하여튼 그래서 이번 주제는 어떻게 하면 청년들이 자존감을 높일 수 있는가?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얘기해보면 좋지 않을까. 그러려면 내가 자존감이 일단 높아야겠네. 네, 저 네. 자존감 높아 보여요? 완전 높을 것 같은데요. 자존감이라는 게 사실 언제부턴가 하나의 비즈니스가 될 정도로 엄청난 키워드이긴 한데, 그러니까 오늘 거는 좀 걸러 들으실 필요가 있는 게, 물론 나는 뭐 자존감 높이기라던가 이런 걸 무의미하다고는 생각을 안 해. 당연히 뭐 정신과 의사 선생님께 다 이유가 있겠죠. 근데 오늘 내가 할 이야기는 이제 내 성장 환경이나 배경이랑 너무 많은 영향을 미쳐서, 예를 들어서 나 같은 경우는 부모님한테 정말 귀하게 자랐고 막내 아들이고 또 성격이나 기질 자체가 남들한테 존재감을 많이 미치고 싶어하는 성향이 있고, 근데 그러다 보니까 내가 어렸을 때는 특히 20대 초반부터 해서 굉장히 내 잘난 맛에 살았다가 완전히 박살이 이제 20대 중반이나 그럴 때 나가지고 사람이 이제 정반합을 거치잖아요. 네. 그래서 난 지금은 완전 그와 반대되게 살려고 하는 사람이고 다른 방면의 가르침을 원하는 사람이라서. 근데 그건 있는 것 같아요. 웃긴 게 1990년대 들어서는 겸손이나 뭐 겸양을 강조하는 작은 나, 이건 한번 설명을 했어. 그죠, 그러니까 그죠. 리틀미 문화, 이런 교육 방식과 문화에서 스스로를 드러내는, 그러니까 내가 짱이다, 빅리 문화와 교육 방식으로 바뀌었는데, 큰 나를 지향하는 교육을 받은 세대들이 오히려 자존감 문제로 더 괴로워하는 것 같거든. 물론 오늘 많은 이야기를 하겠지만 내가 오늘 이야기할 내용을 요약을 하자면, 자존감 같은 것에 대해서 더 이상 생각을 안 하고 살면 자존감이 높아질 것 같아요. 마치 우리 부모님 세대들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 부모님 세대들이 자존감 같은 걸 생각하면서 살았을까? 아니지 않을까요? 뭐 할머니 할아버지가 내 자존감? 뭐 이런 걸 생각을 했을까? 뭐 자존감에 대해서 논하려면 이거부터 정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자존감이 뭘까? 이게 인문학이나 철학적인 담론이나 그런 게 좀 들어가면, 나는 좀 개똥철학 많이 펼치는 부류니까, 이게 인문학의 단점은 각자 정의하는 개념이 다르면 이게 대화가 안 되거든요. 피디님은 자존감이 뭐라고 생각해요? 자존감이라 어렵네요. 어렵죠. 네. 그래서 이럴 때는 그냥 단어를 풀어보면 돼요. 말 그대로 스스로 존중하는- 존재하고 있는, 스스로를 존중하는 마음일 수도 있고, 나는 이렇게 보거든. 그냥 내가 존재하고 있는가, 이런 느낌. 그러니까 내가 이 세상에 제대로 잘 존재하고 있는 걸까에 대한 난 느낌을 자존감이라고 쉽게 그냥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자존감이 낮다고 하는 사람들은 보통 내가 이 세상에 아무 영향을 주지 못하고 아무도 날 신경 안 쓰는 투명 인간 같은 존재인 것 같다, 이런 말을 하고 싶은 걸로 보이거든요. 항상 들어보면 내 존재를 나 스스로도 그리고 타인이 잘 인식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건데, 뭐 피디님은 그런 적 있어요? 내가 좀 타인한테 영향을 못 미치는 것 같고 내가 이 세상에 좀 잘 존재하고 있는 건가, 이런 의문을 가져본 적이 있나? 뭐 남자들은 군대 있을 때 약간 좀 그런 문제 한 번쯤 생각해 보잖아요. 근데 나는 군대에 있을 때 자존감이 레알 낮았어. 왜냐면은 내 군대를 늦게 갔는데, 난 되게 좋은 군대를 갔는데도 내 친구들이 막 취직하고 있고 나는 갇혀 있는데 내가 너무 뒤처진 것 같아가지고 다시 생각하고 싶지 않은 시절이에요. 근데 내가 이제 생각을 해보면, 자존감이 낮고 뭐 우울한 감정이 들고 이렇다고 내 마음은 왜 이럴까? 내가 무슨 트라우마가 있어서 그런 걸까? 스스로의 마음에 대해서 자꾸 생각해보는 건 자존감 높이기에 하나도 도움이 안 된다고 이야기하고 싶어.
이 스스로에 대해서 자꾸 생각하는 게 이게 자의식이거든. 근데 많은 심리학자들이 실제로 강한 자의식을 현대인들이 불행해지는 원인으로 꼽아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또 그럼 자의식이 뭔지를 탐구를 해봐야 되는데, 자의식은 뭐 말 그대로 스스로에 대한 인지, 그러니까 자신에 대한 자각이야. 그러니까 내가 어떤 사람인지, 또 무엇을 하고 있는지, 무엇을 잘하는지, 또 무엇이 부족한지 이렇게 생각하는 개념인데, 전문 용어로 자기라고 하면 셀프죠. 셀프에 대한 전념인 거죠. 근데 요즘 청년들 중에서 이 자의식이 너무 강한 경우가 많대요. 물론 여러 변수가 있겠지만 기성세대와는 다르게 형제들도 적고 문화, 교육 기조도 바뀌어가지고 굉장히 특별하고 귀하게 컸거든. 근데 이 자의식이 너무 강해지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자의식이 강해질수록 나를 잃어버리게 돼. 왜냐면은 자의식이 강한 사람들의 특징이 내가 타인에게 어떤 이미지로 비춰지는지에 대해서만 깊게 생각하거든. 내가 얼마나 존재감이 있는지. 비유하자면 이런 사람들은 뭐 헬스장을 가면, 헬스장 운동하러 가는 데잖아. 근데 거기서도 내가 어떻게 외적으로 멋지게 비춰질지만 생각하고, 사교 파티를 가서도 똑같다는 거야. 내 이미지만 생각하면서 옷매무새만 가다듬을 거예요. 자의식이 높으면. 만족의 근원도 다 내 감정과 내 기분이야. 파티에서 내가 최고여야 돼. 남들이 날 떠받들어줘야 되고. 근데 이런 사람들이 파티를 제대로 즐길 수 있을까요? CCTV로 나를 보는 것 같아요. 그쵸. 그게 얼마나 피곤한 건데, 그게 좋은 게 아니에요. 계속 그렇게 살면 그 파티도 다 무의미하게 느껴지고 지친다는 거지. 파티를 예로 들었지만 자의식이 강하면 이런 인생이라는 파티 자체를 즐기지 못합니다. 굉장히 힘들어져요. 반면에 그러니까 자의식이 과하지 않고 적절한 수준인 사람들은 어떠냐면, 파티에 가면 이 장소에서 어떻게 하면 타인에게 무언가를 기여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또 소외된 사람들도 신경을 써주고, 다른 사람들도 다 이쁘게 꾸미고 왔을 거 아니야. 그럼 그런 사람들 외모도 칭찬해주고, 또 한 명 한 명 눈 바라보면서 진심을 다해서 안부도 묻고, 상대의 발언도 이끌어내주고, 이런 사람들이 진짜 파티의 목적인 관계와 교류를 즐길 수 있는 거거든. 오히려 자의식을 내려놓은 거지. 시선을 타인으로 향하게 해서 내 위치를 찾는 거예요. 인간을 사회적 동물이라고 하잖아요. 인간의 인생은 매 순간 이루어지는 사교 파티란 말이에요. 그래서 자의식이 너무 강한 사람들은 평생 나에 대해서만 생각을 하다가 오히려 본인의 기능, 역할, 위치를 찾지도 못하고 삶을 진정으로 즐기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 파티에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자존감이 존재해야 되는데 자기 스스로 생각하느라 그 파티에 존재하지 않는 사실 거예요. 존재하지 못한 거죠. 그 파티는 즐겨야지 이게 존재를 하는 건데, 사람들과 함께. 근데 누가 나를 이쁘게 하다고 칭찬해줬으면 좋겠어, 막 이런 것만 생각을 하면 어떻게 존재할 수 있냐고. 네, 결국 CCTV로 진짜 자기 자신을 맞아. 내려다보는 난 거죠. 감시만 당하는 거야. 결국. 스스로가. 근데 재밌는 게, 이 내용이 혹시 데일 카네기 인간관계론 봤어요? 그 현대 우울증의 대부분이 강한 자의식 때문이다. 아마 그 내용이 나올 겁니다. 우울증을 2주 만에 극복하는 법이었나? 그 파트에 아마 나올 거야. 자의식을 내려놓고 내가 타인을 위해서, 세상을 위해 기여하면서 살면 우울증이 2주 만에 없어질 거라고. 내가 이 책을 처음 읽은 게 한 5, 6년 전인데 그때만 해도 이해가 잘 안 됐어. 그러니까 대충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그러니까 와닿지는 않은 거지, 마음으로. 근데 나는 이거를 이제서야 이해하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나도 경험을 해보니까 삶을 사는 데 있어서 그런 나를 위한 순간, 내 기분, 너무 나한테 집중하다 보면 오히려 행복과 의미에서 멀어지는 것 같아. 그래서 나는 언제부턴가 나를 특별히 여기지 않으려고 하고, 나를 위한 특별한 순간에도 집착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러니까 자존감을 높이려는 생각도 안 하고 그냥 나에 대해서 그냥 생각을 안 하게 된 거지. 나도 옛날에 뭐 그때 한참 자존감 낮을 때 내가 자존감을 높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나는 뭘 잘할 수 있을까? 막 이런 것만 엄청 생각을 했는데, 나에 대한 생각들이 결과적으로 그렇게 도움이 안 됐다는 거예요. 맞아. 그냥 사람이 미칠 것 같아. 어느 순간부터 더 우울해지고. 그때 영락이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오프라인 프로그램에서 그러니까 멤버들이 자기소개를 듣고 이런 이야기를 했었거든. 여러분의 자기소개를 계속 듣다 보니까 오히려 내가 누군가한테 날 소개를 한다면 어떻게 소개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고. 왜냐면은 나도 생각해보니까 나라는 존재를 잊고 산 지 너무 오래된 거야. 그래서 저는 누굴까요, 여러분? 전 잘 모르겠습니다 하니까, 팬들이 광대를 원하면 난 광대를 할 수 있고, 좋은 말을 해주길 원하시면 좋은 말 해줄 수 있고요, 내가 더 깊어지길 바란다면 깊어질 수 있고, 난 다 바꿀 수 있단 말이야. 특히 여성분들이 내가 그 말을 하니까 너무 안타까워 하시는 거야. 진짜 즐거운 마음으로 한 얘기거든요. 나는 내가 없어서 너무 행복하다고. 난 그때부터 의미를 찾은 것 같아. 오히려 나라는 존재가 드러나게 된 거지. 그리고 얼마 전에 우리 지금 프로그램 하시는 분들 중 이제 어떤 분이 조심스럽게 끝나고 와가지고 나한테 본인이 자존감이 낮은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근데 그 친구 의대생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되게 똑똑한 친구지, 공부도 잘하고. 내가 그래서 좀 고민을 하다가 진심인 것 같아서 내가 지금 하는 이야기들을 되게 짧게 그대로 해줬어. 내가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것으로 사람들을 기쁘게 해줘라. 그런 방법을 찾아라. 도움을 줘라.
그러니까 자존감이 그런 거니까. 그러니까 내가 세상에 잘 존재하는 느낌을 받으려면 타인에게 소중한 존재가 돼야지. 타인이 나를 필요로 해야 될 거 아니야. 제발 나 좀 봐줘. 나 이렇게 이쁘고 잘생겼으니까 칭찬해줘. 이런 게 아니라 진짜 남들을 칭찬해 주다 보면 그 사람이 결국 나를 필요로 하게 돼. 이런 게 자존감이거든. 나는 실제로 내가 뭐 어린 놈이 남 가르치는 일을 많이 하게 되면서 이제 올해는 기업 강연도 많이 나갈 것 같은데 이제 내 출판 서적도 이제 나올 거고 출판사들이랑 하도 쌈딱처럼 싸우다가 이제 정착을 했지. 근데 나는 팬분들 이제 팬분들이나 이렇게 가르치는 일을 하면서 자존감이 많이 올라갔어. 이게 근데 그냥 페이머스 유명해져서가 아니야. 절대 아니야. 나는 별로 관심 없고. 왜냐면 이런 일을 하니까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너무 많이 들어. 나 같은 놈도 별것도 아닌 걸로 누군가한테 도움을 줄 수가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 이런 걸 하면서 나를 잃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뭘 하면 행복해질지 이런 거는 생각을 안 하게 됐고 사실 이거는 뭐 저번에 말했던 거랑도 일맥상통해. 그러니까 나는 내 생일 신경 안 쓴 지 오래됐다고 했잖아. 근데 친한 사람들 생일을 되게 오래 챙겨줬단 말이야. 근데 내가 이거를 내 생일을 안 챙기게 된 이유가 이건 좀 오래전이야. 옛날에 혹시 페이스북 했어요? 페이스북 가끔 잠깐 했죠. 내가 페이스북 할 때 너무 싫었던 게 생일 때 생일 축하를 받잖아. 근데 이게 나도 모르게 생일 축하 그 메시지를 많이 받는 걸로 비교를 하게 되는 거야. 그래서 받을 생각에 내가 막 생일 축하도 해주고 이런 게 너무 피곤해서 생일 축하를 받아도 행복하지가 않아. 왜 저 사람은 안 해주지? 막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페이스북도 그때 안 하게 됐고 내 생일 아예 가려버리자. 그리고 남들 생일 축하나 해주자. 소중한 사람들을 내가 계속 챙겨주다 보니까 뭘 바라지 않고 결국 그 사람들도 나를 엄청 기억을 해주더라고. 감사한 사람으로. 나는 뭘 받을지 바라지 않고 타인에게 챙겨주고 헌신함으로써 오히려 내가 드러나게 되는 거지. 그리고 내 생일만 축하받고 싶은 그 마음은 그냥 나는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해. 왜냐면 내 생일은 1년에 한 번이잖아. 누군가의 생일을 축하해 줌으로써 행복할 수 있는 건 횟수가 그게 더 많다는 거죠. 내가 축하받기보다 남들을 축하해 줌으로써 얻는 행복은 매일 얻을 수 있으니까. 근데 뭐 지금은 이런 거 하니까 내가 생일 안 밝혀도 팬분들은 어떻게든 찾아가지고 이번에도 너무 많이 받았지. 생일 수육 도시락도 직접 요리해 주시고 막 너무 감사하고 그때 같이 먹지 않았어요? 너무 잘했지. 재영 씨가 해줬나? 너무 맛있더라고. 나 그런 거는 또 처음 받아봤네. 애인한테도 못 받아본 걸 받아봤다. 뭐 다시 돌아오면 좀 나에 대해 혐오감이 있고 자존감이 낮다고 생각하고 삶이 불만족스럽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치명적으로 하는 실수 중 하나가 스스로에 대해서만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내 마음이 어떻고 이런 거. 근데 그럴수록 미쳐요 사람은. 약간 이런 거야. 요즘 보면 그 우울증이 있거나 뭐 트라우마가 있거나 그래서 항상 우울하고 자존감도 낮은 것 같아 누가. 물론 그 의학적으로 트라우마가 있겠죠. 내가 하고자 하는 말은 그 트라우마를 연구하는 거 연구자들이 할 일이지 내가 파고들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그 미움받을 용기라는 책 있잖아요. 그게 사실 아들러 철학을 조금 너무 자의적으로 좀 사이비처럼 해석을 하긴 했지만 거기에 트라우마 같은 건 없다라는 파트가 있어요. 근데 그거는 현대 의학으로 봤을 때 지탄받을 수 있는 내용이지만 나는 그런 마인드는 중요하다고 생각해. 왜냐면은 내 트라우마나 내 마음에 대해서 계속 생각해봤자 아무 도움이 안 돼. 비유를 하자면 어떤 사람을 자동차 엔진이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근데 자동차 엔진은 왜 존재해요? 뭘 하려고 존재해요? 자동차 바퀴를 움직이려고. 그쵸. 자동차를 움직이게 하려고 존재한단 말이야. 근데 내 트라우마와 뭐 마음의 상처, 나약함 이거에 대해 자꾸 생각하고 그거를 자꾸 분석해보는 건 엔진을 굴리려는 게 아니라 엔진 설계도만 계속 분석하고 있는 거야. 내 엔진 설계도가 어디가 잘못돼서 엔진이 작동을 잘 안 하나 봐. 그것만 그래서 계속 봐. 그럼 뭐가 달라져? 설계도만 본다고? 안 달라져.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의 엔진은 성능 차이가 있지만 잘 돌아갑니다. 다 돌릴 수 있어요. 또 심각한 수준 아니면 엔진을 작동을 시켜야지. 기름칠만 하고 이렇게 해서 돌릴 생각을 해야 되는데 평생 내 엔진 설계도만 분석하다가 죽을 것 같은 사람들이 요즘 많이 보입니다. 그러면 결국 엔진을 안 쓰면 오히려 고장 나거든. 설계도를 쳐다볼 게 아니라. 더 쉽게 말해서 뭐 자전거로 비유하자면 자전거를 타야지 직접. 그럼 인간은 뭘 해야 될까? 그리고 인간은 존재의 의미를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 하면 타인과 더불어 사는 거예요. 타인에게 얼마나 기여할 수 있을까? 세상에 뭘 기여할 수 있을까? 그래서 진짜 나를 빛내고 싶으면 나에 대해서 생각하지 말고 타인을 위해서 살면 됩니다. 내가 이건 항상 말해. 난 직접 경험하고 하는 이야기예요. 이거 이론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명품을 사서 입는 것보다 엄마 명품 사주는 게 내 행복에 훨씬 큰 영향을 미쳐. 사람이 그렇게 생겨 먹었어. 옛날에 어렸을 때 나 되게 비싼 옷 좋아했던 시절이 지금은 관심이 없거든. 근데 옛날에 어렸을 때 20대 초반에 좋은 옷을 샀었어. 근데 지금 이제 돌아와서 보니까 내가 명품을 사 입는 게 아니라 엄마를 사주잖아. 우리 엄마가 그거를 매는 걸 볼 때마다 내가 행복해. 내가 내 명품을 사면 그거 한 달 내에 적응이 되는데. 그리고 그거 알아요? 그렇게 해주잖아요.
그럼 동네방네 다 다 소문이 다 소문내. 그 행복이 전염이 되고 그걸 평생 이야기한단 말이야. 그럼 나는 그거 볼 때마다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 소유물 갖는 것보다 가족을 위해, 친한 사람을 위해 해주는 게 훨씬 더 행복한 거예요. 뭐 다시 돌아와서 스스로를 경멸하지 않기 위해서 필요한 자세는 나 스스로의 내적 상태에 대해서 더 이상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엔진 설계도를 그만 쳐다보라는 거지. 뭐 불안하고 뭐 외롭고 슬프면 내 감정에 대해서 그만 생각을 하고 타인을 덜 불안하게 하고 덜 슬프게 하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생각하면 된다는 거죠. 그럴수록 불안감과 슬픔은 사라질 것이다. 그러니까 인간은 세상을 향해 나섬으로써만 자기 자신에게 진정으로 도달할 수가 있어요. 내가 할 수 있는 어떤 구체적인 과업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헌신할수록 기분이 나아집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의 가치는 세상에 얼마만큼 헌신할 수 있는가로 정해지니까. 그러니까 자의식이랑 자존감은 그런 거다. 파란 유리가 있다고 쳐. 파란 반사판 같은 게. 빛을 쐬면 파란색 빛이 이제 나가는 그런 게 있잖아. 그게 왜 파란색으로 빛이 보이는 걸까? 그냥 반사판이 파래서 아니에요. 아니죠. 다른 빛은 다 흡수하고 파란색 빛만 내보내서 그래요. 반사판 내부에는 파란색이 없어서 파란색으로 보이는 거예요, 우리 눈에. 근데 이런 구조가 내 개인의 우리의 자의식도 똑같다는 거지. 나를 빛나게 하고 싶으면 나를 비워야 돼. 내 강점이 있으면 나를 위해 쓰지 말고 타인을 위해 쓰면 되고, 그럼 내가 빛나겠죠. 똑같이. 다른 말로 하면 인간의 존재는 자기 투명성을 통해 결정됩니다. 내 정체성을 다른 누군가에게서만 찾을 수가 있거든. 그래서 우리 부모님 세대들이 더 행복한 삶을 살았다고 생각해요. 좀 생존적으로 힘들었을지 몰라도 난 꽤 행복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게 의미로서의 행복이지. 적어도 가족한테는 헌신했거든. 난 그래서 부모님들이 우리처럼 살지 마라. 너 하고 싶은 대로 살아. 난 이 말이 우리한테 꽤 악영향을 미쳤다고 생각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좀 걸러들어야 돼. 왜냐면 인간은 원래 50대가 넘어가면 본인이 못한 것만 생각하고 후회를 하거든요. 엄마는 자식은 잘 키웠지만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못했잖아요. 내가 안 한 거 후회하는 건데, 그 엄마 아빠가 꽤 행복하게 살았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적어도 누구의 어머니, 아버지라는 정확한 아이덴티티가 있잖아. 구체적인 과업을 가졌잖아. 우리 엄마 아빠는 사실 낀 세대라 가지고 자식들한테는 뭐 잘해주고 부모님한테는 효도했거든요. 우리 엄마 아빠만 봐도. 근데 그거를 불행한 거라고 생각을 안 해. 되게 힘들었지만 되게 의미를 많이 찾으면서 하시더라고요. 나는 오히려 어렸을 때는 그게 불행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도 어머니 아버지랑 이야기를 해보면 사실은 되게 의미 있는 일이다. 나는 그럴 수 있어서 좋았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 이게 그런 원리가 아닐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자존감을 높이고 싶으면, 그리고 나를 뭐 자아실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저는 자아실현도 허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자아보다 자기라는 표현을 하는 게 맞는 것 같고, 스스로를 투명하게 만드는 만큼 인간은 자기를 제대로 실현할 수 있습니다. 무언가에 봉사하거나 사랑하면서, 그리고 헌신하면서, 내 과업을 위해서 몰입하면서 나를 잊는 순간이 많아지면 결국 행복해지고 자존감이 높아질 거예요. 여러분들이 너무 사랑해서 오롯이 헌신할 수 있는 대상이 있거나 몰입할 수 있는 일이 삶의 과정에서 계속 있다면 그 사람은 행복할 수밖에 없고 자존감이 결국 높아질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은 내 자존감에 대해서 생각할 시간도 없으니까. 자존감에 대한 요즘의 생각은 그래요. 나는 근데 이거는 2-3년 전만 해도 생각이 달랐어요. 근데 그 기간 동안 많은 걸 겪으면서 요즘은 이런 쪽이 맞다고 생각하는 편입니다. 여기까지 할까요? 네, 오늘은 이렇게 자존감에 대한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오케이. 네,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했어요.